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는 구소라 시민기자의 결혼자금 수천만 원 날린 남친 격하게 사랑합니다입니다. 결혼자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남자와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안녕하세요.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10회 특집 방송에 1일 출연한 열혈 애청자 송진입니다. 와! 다른 분들도 소개해주세요. 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이준호입니다. 예,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최규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디자이너는 이은영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웃음꽃이 만발했네요. 상큼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송지 씨가 이 10회 특집 방송 그 출연 신청하셨죠? 네. 우여곡절 끝에 뽑혔습니다. 네. 치열했죠? 아, 치열했어요. 제가 아주 수줍게 공개적으로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네. 수줍게 쪽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부끄러워서 어쨌든 럭키 거립니다. 제가. 네, 럭키걸입니다. 평소 사이다를 좀 많이 열혈 애청자라고 하시니까 네. 많이 들으시죠? 저 금요일 등굣길마다 쫄깃쫄깃한 내용의 이 사이다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표현력도 좋네요. 지금까지 했던 방송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 어떤 방송인가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네. 어떤 방송이 기억에 남는지? 저는 사실 1회 네. 그 청각 장애인 분이 했던 거랑 이제 김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 네, 그거랑 김장. 네. 네, 그때 남동생. 우셨잖아요. 네, 출연자가. 네. 아우 그때 저도 울컥했죠. 네, 저도 남동생이 있거든요. 게다가 군대 갔어요, 지금. 그래서 김치 보내달라고 그러나요? 아니요, 많이 힘들 텐데 다른 동생 생각 많이 났어요, 그때. 착해. 그 뭐야 주변 친구들도 좀 아나요 사이다를? 네, 저희끼리 사이다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여기 올 때 지금 네. 학교 끝나고 왔거든요. 네. 동네 방네 자랑하고 왔어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 네. 지금 오늘 꽃당장 하고 언니 어디 가냐고 해서 네네. 라디오 방송인데 꽃단장. 네. 지금 대학생인가요? 네네네. 지금 4학년 1학기입니다. 당연히 이랄게요. 굉장히 밝고 지금 목소리가 너무 상큼해서 그죠. 화사해졌어요. 봄 기운이 아주 네네. 물씬 풍기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저도. 자 오늘 그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 진도 해상에서 네. 여객선이 침몰했죠. 아 맞아요. 네. 특히 저희가 고등학생들이 또 있어.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그 이게 배가 너무 빨리 침몰에 뒤집어졌대요. 그래서 그 안에 아마 갇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기 경비정들도 많이 출동하고 했으니까 네. 어서 속히 모든 분들을 좀 구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읽어드릴 사는 이야기는요. 4월 12일에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을 만난 글입니다. 결혼자금 수천만 원 날린 남친 격하게 사랑합니다. 결혼자금을 날려먹고도 사랑받는 이 행운남의 정체는 뭔지 그러게요. 예, 아주 제목만 보면은 말랑말랑한 사랑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정체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기야, 나 이번 달 카드값만 내면 할아버지 병원비 쫑이다? 쫑. 정말? 오빠 진짜 고생 많았어. 나는 막 입으로 향하던 숟가락을 놓고 남자친구의 어깨를 토닥토닥거렸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다. 지난 10개월 동안 남자친구는 조부모님 간병을 돕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병원비를 내느라 2개의 적금도 깨야 했다. 그 적금은 100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남자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며 자린고비 정신으로 만들어낸 돈이기도 했고 6년째 연애 중인 우리의 결혼 자금이기도 했다. 조부모님의 손에 큰 남자친구는 어려운 형편 탓에 중학생 시절부터 용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한식당, 패스트푸드점,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번 남자친구는 남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빨리 터득했다. 그러니 결코 낭비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에겐 예상치도 못한 큰 지출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던 할머니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심하게 다치신 것이다. 할머니가 구급차로 병원에 호송되자 남자친구는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골반뼈에 금이 갔고 닳아버린 허리 연골 때문에 제대로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한 달간의 약물 치료 끝에 할머니는 척추뼈에 시멘트를 넣어 단단하게 만드는 골시멘트 시술을 받았지만 연세 탓인지 회복 속도가 느렸다. 시술 뒤에도 6개월간 입원해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할머니를 간호하느라 왕복 3시간씩 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끼니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한 할아버지는 눈에 보일 만큼 헬쑥해지셨다. 할아버지는 빵과 우유로 점심을 때우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하루 종일 할머니 곁을 지키다 저녁이 돼서야 자리를 뜨는 할아버지를 보며 남자친구는 저러다 할아버지마저 병이 들겠다는 생각에 간병인을 쓰기로 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에겐 24시간 붙어 있을 간병인이 필요했다. 하루에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이다. 남자친구의 월급보다 많았다. 손자의 부담을 덜고 싶었던 할아버지는 오전에는 자신이 있을 테니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만 간병인을 쓰라고 권했다. 남자친구는 할아버지의 제안에 죄송스러워하면서도 내심 다행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간병비만 총 600만 원이 나갔다. 남자친구는 매달 100만 원씩 넣던 적금을 중단해야 했다. 할머니가 겨우 앉아서 밥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을 때 또 다른 700만 원의 청구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비와 병실비, MRI, CT 촬영비, 그리고 식대 등이 포함된 병원비였다. 결국 남자친구는 만기가 갓 완료된 또 다른 적금을 써야 했다. 남자친구는 어차피 나갈 돈이었다며 담담한 척했지만 아쉬운 기색을 숨기지는 못했다. 어느 날 밤 남자친구의 취기 오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나는 못난 놈이라며 그깟 병원비 몇 푼 된다고 그걸 아까워했다며 한참을 그렇게 자책했다. 결혼할 때 거창한 집을 구하진 못해도 전셋집 정도는 스스로 마련하고 싶어 했던 남자친구였다. 다음 날 머쓱했던지 그는 내게 아직 젊으니까 돈은 벌면 되지 라고 능청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냥 말없이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대로 나아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가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신 할아버지. 검사 결과 목 디스크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이었다. 인공관절을 삽입해 디스크 진행을 막아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떨어졌다. 서둘러 수술을 했고 한 달 뒤 수술비를 포함한 병원비 750만 원이 다시 청구됐다. 남자친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우선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으로 내고 모자란 건 카드 할부로 내야지. 750만 원을 5달에 나눠 갚기로 했다. 남아있던 적금은 깨지 않기로 했다. 당장 힘들겠지만 좀 더 아껴 쓰기로 했다. 주말 내내 데이트도 안 하고 보양식을 사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병문안을 가는 남자친구에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른들을 극진하게 대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고 그런 남자친구에게 인간적인 믿음이 가기도 했다. 나보다 겨우 2살 많은데 그는 취업 준비를 한다고 여전히 부모님께 얹혀 사는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른스러웠다. 남자친구는 매달 30만 원의 용돈도 잊지 않고 챙겨드렸는데 어른들은 그게 아까워서
자기 입에 들어갈 음식 하나 제대로 사드시지 못했다. 남자친구는 더 잘해주지 못해 죄스러워했고 어른들은 집만 되는 것 같아 미안해하셨다.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그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 병원비로만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다. 매달 드리던 용돈과 약값, 그리고 할아버지 입원 후 할머니가 한동안 지내셔야 했던 요양원 비용까지 더하면 남자친구의 한 해 연봉을 훨씬 뛰어넘었다. 남자친구가 취업 2년차가 되던 시기였는데 그동안 번 돈을 고스란히 병원비로 내놓은 셈이다.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엔 확실히 부담되는 액수였다. 가끔 병문안을 가면 병원 이곳저곳에 의료 영리화를 반대한다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병원의 영리화는 이미 시작된 듯했다. 할머니가 치료받았던 대학병원은 시술을 받은 지 한 달이 되자 퇴원을 종용했다. 한 달 사이에 그 비싸다는 MRI를 몇 번이나 찍었는지, 왜 찍어야 했는지, 촬영 결과는 어땠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의사가 없었다. 병원은 돈 되는 시술과 검사는 끝났으니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태도였다. 남자친구는 아직 다 회복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퇴원을 하냐며 끝까지 버텼는데 병원 측은 외래병동 병실이 부족하다며 일방적으로 일반 병실보다 4배 이상 비싼 4인실로 방을 옮겨버렸다.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우선 간호사들과 전공의로 보이는 의사들은 너무 바빴다. 반강제적으로 선택 진료를 택했지만 담당 의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신경외과 의사 10명에 기다리는 입원 환자만 몇백 명 수준이니 진료와 상담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의학적 정보에 있어서도 환자는 절대적 약자였다.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수십만 원 상당의 주사와 약을 권하면 권하는 대로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 적용이 되는 값싼 주사보다 비싸더라도 효과가 좋은 주사를 맞게 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였다. 곧 병원 빚을 청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은 한결 후련해 보였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그다. 돈도 돈이지만 그에겐 부모님과 다름없는 조부모님이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병으로 일찍 보내고 어머니 얼굴마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친구에게 조부모님은 하늘 아래 둘뿐인 가족이었다. 남자친구는 90이 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결혼할 수 있길 희망했는데 나는 여전히 취업 준비생이고 남자친구는 살 집 하나 구할 수 없는 사회초년생인데다가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다 써버렸다. 그는 쥐고 있던 숟가락을 들어 순댓국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늘 보던 담담한 표정이었다. 나도 따라 숟가락을 쥐었다. 그때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전화를 받던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할아버지의 전화였다. 목 디스크 수술 경과가 나왔는데 한 군데 더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태연하게 밥을 먹었다. 그러더니 넌지시 내게 말했다. 나 결혼자금 다시 모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다음날 할아버지는 입원 수속을 밟았고 그는 남아있던 적금을 깨기로 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송지희 씨, 이 기사 읽고 무슨 생각이 먼저 나던가요? 정말 제가 철이 많이 안 들었구나. 참 나쁜 딸이구나. 왜요? 주말에 네. 뭐 이렇게 한우 엄마 아빠랑 먹으러 갔는데 네. 한우 먹고 다녀요 평소에? 아유 좀 특별한 아빠한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 했는데 아우 그 한 접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 아니 여기 2천만 원을 지금 썼는데 아. 그 한우 한 점을
게다가 네. 이제 저는 아직 어리니까 네. 이제 남자친구랑 뭐 데이트할 때 친구들끼리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냈냐 막 이런 거 그런 네. 걸로 약간 지금은 허세가 뭔가 연애 척도가 되는 시기잖아요. 저희 때는 아 남자친구가 네, 뭘 뭐 사줬느냐. 사줬다 네. 이거 나 아.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친구가 뭘 사줬다 사실 이런 근데 얘기? 그런 거 좀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나한테 얼마나 페이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페이하냐에 따라. 기념일 너무 이런 게 선물같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거 남자친구가 사준 거야 반지 막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막 부러워하고 이런 게 없잖아 있어요. 서로가 그런 거를 경계하지만 또 네. 그런 거를 은근히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담담하게 바라보는 여자친구가 네. 아, 나도 저래야 하는데 과연 저럴 수 있을까? 그렇죠. 사실 이게 정말 이 자기를 키워준 조부모를 위해 네. 모아놓은 돈 내놓는 게 당연하다고는 합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쉽지 아니에요. 않죠. 그죠? 이렇게 큰 돈을 그렇죠. 특히 큰 네. 돈이죠. 뭐 부모님이 안 계시고 네. 조부모님 손에 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랑 마찬가지인데 그쵸. 부모님이 이제 편찮으시다 하면은 사실 이런저런 거 생각할 좀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저 작년에 네. 엄마가 조금 아팠거든요. 아. 예, 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발견하고 수술하고 경과 보고 이제 뭐 6개월 뒤에 다시 봅시다. 네. 뭐 이렇게 나올 때까지 몇 개월 걸리잖아요. 네. 온갖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그렇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오래 네. 또 싸워야 할지 또 음.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 건지 네. 뭐 좋아졌다면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건지 막 병명이 또 또 암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예. 공포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막 이제 고민이 많이 네. 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 남자친구도 이제 직장 생활 한 지 한 2년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쓴 돈이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전부인데 아,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렇게라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시 건강 찾으실 수 있다면 뭐 괜찮다라고 네. 이제 생각했겠지만 사실 여기서 여러 이 번민에 휩싸이는 모습들이 증거들이 네. 좀 보이잖아요. 예, 아까 그 술 예. 먹고 술 한 잔 하고 이제 그렇죠. 전화했을 때 예. 아주 잘 드러나죠. 네. 예, 보일 그런 모습이 보여서 더 안타깝고 막 네. 누군지 모르지만 막 응원해주고 싶고 그래요. 예.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사연을 쓴 구설아 씨와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구설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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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사연의 주인공하고 달리 아주 그냥 목소리가 예 아주 발랄하네요. 네. 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말이 있잖아요. 진짜 명언이 또 나왔다. 명언이 나왔어. 누가 한 얘기죠? 그 얘기는 네. 커뮤니티에서 왔습니다. 커뮤니티가 한 말인가요? 커뮤니티. 네. 성이 커고 이름이 뮤니티. 네, 저 이 자리에는 그 10회 특집으로 애청자 송지희 씨도 나와 있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송지 씨. 아니 어쩜 너무 친숙하게 이름 둘이 서로 아는 사이예요? 옛날 친구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는 언니, 아, 옆집 만- 언니 만난 기분이네요. 옆집 언니 만난 적은 없는 거죠? 혹시 확인해 보면 서로 옆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오.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번 정도 만났을 것 같아요. 오며 가며. 맞아요. 우리 인연이 좁아서 건너 하다 보면 아마 서로 아는 사이일 수도 있어. 한반도가 되게 좁으니까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한반도까지 나왔네. 네. 자, 그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소라 씨, 저 네네. 남자친구가 결혼 자금 깼을 때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하셨죠?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네. 아, 그러니까 병원비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맞아요. 적금을 깬다고 했을 때 저는 적금을 넣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거금이 들어갔고 깨지는 것 자체를 몰랐고 이제 나중에 청구를 할 때 알게 됐죠. 아. 그래요. 남자친구가 지금 직장 2년 차인데 매달 100만 원씩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직장 생활 10년 네. 10년째인데 매달 100만 원씩 넣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웠을 네, 것 같은데. 네. 꼼꼼한 편이에요. 아, 제가 그래요? 알기로 한 200 조금 덜 200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100만 원을 적금으로 매달.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버는 거의 절반은 무조건 뭐 이렇게 모은다라는. 꽉 잡아야겠네. 와. 저도 그렇게 그래요? 예. 구아 씨도? 예. 진짜로요? 50% 일단 넣고 남은 걸로 어떻게든 하는 거죠. 어떻게 살지? 습관인가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아, 그래요? 저기 그 할머니를 치료한 병원 측이 네네. 그 외래병동 병실이 부족하다면서 네네. 그 4인실 방을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네.
그러니까 방을 그래서 비싼 방으로 갔어요. 이게 네. 보통 병실이 7에서 8천 원 정도인데 네. 이제 거기 4인 병동은 이제 하룻밤에 한 3만 5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많이 네. 비싸. 엄청나게 네. 비싼 건데 네. 그러니까 저희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더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싼 병실로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이제 병실이 만약에 나면은 저희부터 나가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네. 차례대로. 그러니까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압력을 조금 넣는 느낌은 있었어요. 빨리 퇴원하라고. 네, 빨리 퇴원을 하라고. 아, 있으려면 돈 더 그런 내고 거예요? 있던가 아니면 나가던가. 아, 그 저기 또 그 선택 진료 있잖아요. 선택 진료비를 냈는데 담당 의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택 진료비를 했는데 선택 진료는 못한 거네요. 그게 말이 선택 진료부지 네. 사실 이렇게 딱 가면은 그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냥 병원에 가면 선택 진료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제 뭐 담당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담당 의사가 좀 더 봐준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게 실제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은 정말 너무 바빴고 전공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뭐 많아봐도 저희 또래로 보이던데, 뭐 그냥 뭐 이렇게 또 잘 모르니까 네. 차트를 뭐 한 몇 번 살펴보고 뭐 간호사한테 지시를 하고 그냥 가버리는 수준이어서 뭐 진짜 신뢰를 받는다던가 진지한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는 뭐 입원을 했을 때 한 번 정도? 아. 그러면 그 4인실 쓴 거나 네. 그다음에 선택 진료 문제나 이렇게 병원에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이게 퇴원을 종영을 하려고 한 건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남자친구가 월차를 내고 한 오후 자기 이제 의사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한 오후 3시쯤에 갔는데 네네. 너무 바빠서 못 만나고 왔어요. 아, 의사가 너무 바쁘다고? 월차까지 너무 냈는데. 바빠서. 나빴다. 그래서 좀 화가 나서 네. 이제 병원을 한번 옮겼다가 다시 갔거든요. 아. 남자친구 얘기를 너무 안 물어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만났어요? 남자친구 이런 말 해도 되나? 왜 뭐 나쁜 술자리에서 경로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에? 어디에서?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혹시 네. 부킹? 스터디하는 오빠 친구였어요. 역시 네. 스터디는 제가 한눈에 반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요? 그 남자친구도 네. 술을 좀 잘 마시나요? 아니요, 술을 마시면 얼굴이 금방 빨개지고 술, 담배 안 하는 그런 착한 남자입니다. 이야, 술 담배 안 하고 적금 100만 원씩 넣고. 아, 술자리에서 만난 그 상당히 귀한 인연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외모도 굉장히 이제 준수한 편이에요. 외모까지. 네, 약간 길게 간 연인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이런 이제 반짝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긴 연인이 될 줄 몰랐어. 근데 이 그 결혼 자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그 결혼은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결혼을 언젠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빠는 나이가 있고 또 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손자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 좀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셔서 진짜 효자네요. 그래서 오빠는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예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그래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네, 2살 정도 차이가 나요. 아. 제가 28이고 오빠는 이제 30살이고. 네. 그 소라 씨 다음날 할아버지가 입원 수속을 밟았고 그는 남아있던 적금을 깨기로 했다고 이 글이 끝나잖아요. 네네. 네, 할아버지가 추가 수술을 받으셨나요? 이제 그게 원래 예정 같으면 받기로 했는데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 전에 약물 치료를 받아서 약간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네. 이제 받으셔야 된다고 해서 그저께 이틀 전에 약 받아서 지금 네. 약 드시고 3일 뒤에 지금 이제 수술을 받으실 거예요. 아, 예정에 있군요. 잘 네네. 드셔요. 잘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기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적금을 깨기로 했다고 해서 글이 끝났는데 그 깬 돈으로 넣는 거죠 이제. 깬 돈으로. 그럼 이제 뭐 0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남자친구는 적금 근데 두개 있던 것도. 제로 베이스에서. 그러네. 근데 네. 이 오빠는 뭐든 네.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적금도 하고 네. 책임감도 있어 보이니까 뭘 해도 네. 잘 그렇죠. 헤쳐나갈 것 같아요. 사실입니까? 네, 네. 뭘 해도 잘하나요? 네 사실이고요. 네. 애정이 아주 6년 차라는데. 이거 기사가 주말에 나갔잖아요. 토요일날 나갔잖아요. 네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그 좋은 기사 원고료라고 자발적인 원고료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예. 좋겠다. 그거 뭐 기분이 어때요? 아, 이게 사실 그 돈을 이제 그런 거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네. 전혀 안 하고 쓴 거예요, 정말.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배치가 되면은 받는 회사에서 주는 그 원고료 빼고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기도 하고 해서. 근데 지금 한 20만 원 상당인 것 같던데 네. 약간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기분이 네. 사랑의 리스트 같은 이 CC만 모아서 네. 어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름을 봤더니 저희 어머니 때 그때 분들이 많으셔서 네. 자식 같아가지고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가 이 기사 다 읽어봤겠네요. 아, 이거 봤는데 네. 모른 척 하더라고요.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워서 네. 모른 척해서 나중에 돈이 이제 나왔으니까 말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네네. 사실 내가 그 어. 기사를 쓴다고 말은 예전에 했었어요. 이거 네네. 한 번은 꼭 쓸 거라고 네. 내용 세세한 거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네. 기사가 올라온 시점은 말을 안 했거든요. 이게 자기가 이제 네이버 그 오마이뉴스를 제가 등록을 해놨어요. 오빠 그 뉴스에다가. 네. 뉴스 스탠드에다가 네, 뉴스 스탠드에다가. 자기가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그 부끄럼쟁이 오빠에게 마지막으로 음성 편지 한번 짧게 그런가요? 갑시다. 네. 네, 애칭 부르고. 애칭은 없고요. 그냥 오빠 많이 만났는데 그 동안 내가 되게 철없이 군 것도 많고 막 데이트 갈 때 이렇게 비싼 거 안 사 먹는다고 수정 부른 적도 많은데 오빠의 그런 속 깊은 그런 거 잘 모르고 수정을 부른 것도 미안하고 앞으로 나도 오빠가 준 신뢰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여자친구가 되도록 할게. 사랑해. 보기 좋다. 진짜 보기 좋다. 아, 네. 자, 하여튼 그 두 분 사랑 그 변치 마시고 꼭 결혼하셔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밝은 친구죠. 네. 이게 이 애청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 목소리. 네. 네. 예, 전에 취업 준비생 사연으로 네. 한번 통화를 해본 적이 있는 친구죠. 네, 네. 그렇죠. 구소라 시민 기자님이신데요. 네. 그때도 소주가 나왔어요. 네. 그때 그 우울함을 소주로 달랜다는 네. 얘기,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네, 네. 감동적인 음성 편지. 그랬죠. 기억이 나실 분들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역시나 이번에도 아주 우울한 글을 써놓고 네. 굉장히 지나치게 박네요. 글도 잘 쓰는데 말도 잘해서 저를 네.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줬네요. 규하 씨가 거의 영상 편지 전문 인터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영상 편지를 네. 주문하더라고요. 저 그거 하나 음성 생각하고 편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숙 시민 기자님 편 그때 아. 그 김장 그때 한번 울려드렸잖아요. 그 두고두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죄송한지. 저도 들을 때마다 울컥해요. 네. 되게 아유, 그때는. 근데 이승숙 기자님은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를 네. 하게 돼서. 네네. 네. 자, 우리 그 구소라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네. 참 이 병원의 이 문제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네. 뭐 돈도 냈는데 의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의 나가라는 듯하면서 그냥 병실 아주 네. 비싼 병실 옮겨놓고 네. 참 이거 횡포죠. 제가 지난달에 네. 수술과 입원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어땠어요? 요 수요일 방송을 피해서 앞뒤로 해서 아. 어떻게 그냥 그렇게 운 좋게 시간이 맞아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네. 그때 갑자기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되면서 마취도 뭐 선택 진료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네, 마취 선생님도 선택을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선생님이 네. 해줄 수 있는데 할래냐고 이렇게 누가 안 물어보는데 한다고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취는 약간 두렵잖아요. 네, 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두려우면 좀- 목소리가 다 뒤집어지지. 그러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 나도. 네. 그리고 병실도 처음부터 제가 6인실에 있었는데 처음부터 6인실을 안 주고 네. 뭐 4인실부터 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행히 친구의 네. 언니가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4인실부터 이렇게 주고 나중에 병실이 낫다고 하면서 6인실로 옮겨주더라고요. 그래서 6인실에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또 어떤 할머니가 입원해 계셨었는데 그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일용직 네. 노동자였던 네네. 거예요. 청소하시는
하시는 분이었는데 남편분도 같은 병원은 아니지만 따로 이렇게 경비 업무를 하시는 한 70 정도 돼 보이시는 그런 노부부였는데 그분도 되게 울며 겨자 먹기로 간병인을 쓰는데 딱 이 상황이랑 비슷했어요. 누구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간병인을 쓰는데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니셔서 간병인이 가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갔어요. 근데 돈은 많이 받아 먹는데 TV만 보고 있다고 그렇게 욕을 하시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병원에서 드는 돈은 사실 흥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모르고 일단 아파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여기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합시다 해야지 그걸 뭐 따져보고 안 할랍니다 하기가 진짜 어려운 돈이죠. 그 돈들은. 그래서 더 안타까운 상황을 또 지켜봤어요. 저희는 뭐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는 간병인이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쯤에서 시사 타치를 네. 들어가야겠죠. 네네. 네, 우리가 원래 지금까지는 최규하 기자가 했는데 네네. 최규하 기자가 업무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시사 타치를 좀 맡기로 했습니다. 와 이준호의 시사 네. 타치? 뭐 이름은 굳이 안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이 기사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중증 환자의 경우 제일 부담되는 게 간병비입니다. 아 그렇죠. 예, 간병비가 그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그 입원 환자, 그러니까 중증 환자죠. 그 입원 환자 중 80%가 한 달 평균 210만 원의 간병비를 지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하루에 간병비가 8만 원이에요. 보통 요즘.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을 때가 그때가 6만 원이었거든요. 몇 년 전이요? 그때가 4년 전이었죠. 4년 전. 근데 이제 그때 조금씩 올랐어요. 근데 사실 간병비가 되게 비싼데 보면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간병인들도 되게 힘들어요. 24시간 잠 못 자고 옆에 있어야 돼요. 물론 아까 얘기하신 분들 같이 그렇게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간병인들도 그 중노동에 비해서 받는 돈은 적은데 환자로서는 그 돈이 너무 또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한 달에 거의 여기서 주말까지 치면 거의 240만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병비가 제일 부담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급 병실료. 그러니까 4인실로 옮기게 되면 이 4인실부터는 보험 적용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진료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의사한테 받아라라고 해서 더 비싼 것. 근데 이 3대 이 항목들이 보험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순전히 환자 돈으로 본인 부담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이 아니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4대 중증 환자 뭐 100% 보장 공약을 냈죠. 4대 중증이 이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이 4대 중증 질환인데 이걸 100%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좀 약간 모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 보장하겠다는 건 그러면 전액 다 국민 건강보험으로 다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말을 좀 바꿨죠. 이 3대 비급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바꾸니까 3대 비급여를 빼면 그게 제일 부담이 큰데 그걸 빼면 뭘 보장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정부가 이런 그 여론을 좀 의식해서인지 그 3대 비급여 개선책을 내놨어요. 짧게 얘기하면 선택 진료는 축소하겠다. 그래서 2017년에는 전문 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바꾸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상급 병실료 같은 경우는 4인실까지 보험 적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4인실까지. 그 다음에 간병비 같은 경우는 그 점차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포괄 간호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입원비를 내면 거기서 이제 그 간병까지 다 하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그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100% 그렇죠. 이런 대책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선택 진료 같은 경우는 여하튼 남았거든요. 이게 없앤 게 아니고 이름을 좀 바꿔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뭘 의심하게 되냐면 병원이 어떤 항목으로든지 이걸 또 다시 편법으로 또 그 청구할 거라는 그런 좀 의심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병비 제일 문제가 되는 간병비 같은 경우는 이게 정부의 청사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점차 확대하겠다거든요. 점차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또 여건을 들어가지고 좀
빠져나갈 때가 그렇죠. 많네요. 또 네. 뒤로 물러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급 병실료 같은 경우는 4인실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제 반가운 거긴 한데 특실하고 1인실, 2인실이 또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또 가지고 병원이 또 그쪽으로 환자를 자꾸 하지 않겠냐는 좀 의심이 있는 거죠. 수술을 하고 나면 무조건 1인실 아니면 2인실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면 힘드니까 네. 또 그 상황에서는 전 6인실 가고 싶다고 말을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알겠지만 네. 6인실 참 불편해요. 불편하죠. 6인실 불편해. 그나저나 우리 오늘 네. 마침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강 PD는 몇 인실에 들어가 있나요? 6인실에. 아 6인실에 들어가 있나요? 고생하시고 계시겠네요. 문병을 네. 갔었는데 아니 강 PD가 네. 그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던 우리 강 PD 강현준 PD가 네, 네. 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네. 예, 지난주부터 계단을 병원에. 내려가다가 다리가 입원해 좀 있어요. 접질렸습니다. 네. 과로 때문인지. 피로골절?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네. 3대 비급여 이 개선책이 좀 시급히 나와야 돼요. 네. 예, 이게 지금 제일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부담이 되는 예, 부담이 항목이죠.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기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규하의 덤시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최규하의 덤시가 아니고 네. 우리 모두의 덤시. 우리 모두의 덤시. 네. 제 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준비를 최규하 씨가 하니까 최규하의 덤씨로 가죠. 그렇죠. 예, 최규하의 덤시가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제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는 어떤 그모 청취자의 네. 어떤 열화 같은 항의 때문에 제 분량이 많이 줄어서요. 그랬나요? 그 모 청취자를 좀 밝혀줄 수는 없습니까?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대마왕 편집부장님. 그래서 시사터치도 이준효 씨한테 네. 넘기고. 제가 많이 뭐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는 덤시도 네. 예 우리 천목 이번 주부터는 꾀꼬리 언니죠. 마침 송지 씨가 나와 예, 있으니까. 송지 씨가 붙여주신 별명 제 목소리를 예. 꾀꼬리 목소리를 가진. 예. 깨꼬리 언니. 꾀꼬리 언니께서 읽어주실 겁니다. 고마워요. 네, 읽어주시죠. 네. 철길에 앉아 정호승. 철길에 앉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철길에 앉아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멀리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기차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코스모스가 안타까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기차가 눈 안에 들어왔다. 지평선을 뚫고 성난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며 기차는 곧 나를 덮칠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낯달이 놀란 얼굴을 하고 해바라기가 고개를 흔들며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싶었다. 네, 네. 진작에 신앙송은 참 진작에 신앙- 꾀꼬리 언니가 했어야 돼요. 신앙송이 굉장히 긴장되네요. 그동안 정말 사실 잘하셨어요. 그래요? 예, 제가 여러 번 이거를 이제 맡겨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계속 부끄럽다고. 근데 최규하 씨가 워낙 잘해서 저는 에이, 여자가 읽는 거랑 남자가 읽는 거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여보세요? 사람 앞에 두고 잘한다. 말 못했다는 거야? 뭐야? 잘해요, 잘해. 송지 씨가. 예,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네. 예, 너무 유명한 시구죠. 네. 예, 수선화에게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가 실려 있는 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읽어보니까 시가 더 좋네요. 예, 그 이 시는
사실 두 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어떡해. 행과 마지막 행만 읽어도 아주 훌륭한 시가 돼요. 아. 철길에 앉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싶었다. 아. 예. 그래서 가져온 시입니다. 어. 예. 사랑이라는 거 뭐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순간, 네. 그 순간의 감동을 무엇과 이제 비교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감정에 닳고 이런저런 계산에 익숙해지다 보면 네. 사랑이라는 것이 주는 그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 지금 이야기 속에 나오는 구소라 시민 기자와 네. 남자친구 역시도 네. 이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무게를 혹시나 좀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네. 예, 약간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음. 스스로 두 사람이 오늘 뭐 전화 통화도 하고 하면서 확인을 했지만 네네. 너무도 튼튼하게 사랑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 부러워요. 둘의 네. 사랑을 예, 좀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순간, 그 사랑을 느끼고 말하는 순간은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싶었다 할 네. 정도로 무겁고 예, 온 인생과 바꿀 만한 그런 순간이다라는 거를 아. 예,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둘 서로가 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네.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매일매일을 네. 예,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으로 예, 서로 누리면서 네. 잘 만나서 네. 청첩장도 꼭 줬으면 좋겠네요. 예. 아 정말 기사와 시가 정말 절묘하게 그러게요. 맞아 떨어지네요. 자, 아무쪼록 그 구소라 씨와 네. 그 남자친구가 네네. 이 시를 듣고 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아주 저희가 응원하는 시로.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네. 남자친구는 아주 꼼꼼하고 아주 어. 부지런하고 네네. 또 구소라 씨는 또 아주 강인하잖아요. 그죠? 긍정적이고. 네, 그렇죠. 긍정적이고 두 분은 아주 이 어려움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청취자 퀴즈입니다. 네.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글쓴이와 남자친구가 이것을 먹으며 대화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순댓국밥, 2번 따로국밥, 3번 소머리국밥, 4번 치킨케밥, 5번 눈칫밥.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방송이 끝난 후에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 주소 www.facebook.com/이털남 스펠링 ETULNAM 이쪽으로 접속하시고 오늘 방송분의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서 책 또는 연극, 관람권 2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남기실 때 원하시는 상품 꼭 남겨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고 싶어. 네. 저도 막 참여하고 싶네요. 저도 그러네요.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이거 깨꼬리 언니 목소리를 네. 매일 들으니까 사실 이렇게 좋다는 생각을 요즘 조금 덜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깨꼬리 언니.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아 그렇게 목소리 칭찬을 하더니. 아니 우리 오늘 송지 씨가 즉석에서 네네. 시킨 건데 맞아요, 다 지금. 잘해요. 네, 저희가 보내드리는 상품 중 책은 오마이북에서 펴낸 나는 시민 기자다 이 책이고요. 연극 관람권은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기주봉, 정재진, 주진모 주연의 관객 모독입니다. 관람권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이 관객 모독 기사 나왔더라고요. 네네. 네, 이게 아주 그냥 불후의 역시, 네. 명작 하면서 네. 또 다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 청취자 네.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지난주 정답은 2번 일머리였습니다. 5번 아니었나요? 프라이머리? 아니 늘 5번이 뭔가 재밌으면서 아까 제가 그 5번에서 웃음을 참기 힘든데 오늘도 되게 5번 눈칫밥 되게 고비를 넘겼어요. 오마이뉴스 와서 네. 일주일 동안 제가 하는 일 중에 네. 가장 제가 자신 있게 하는 일이 청취자 퀴즈 만드는 일입니다. 재밌어. 저도 늘 받으면서 너무 나중에 재밌어요. 청취자 퀴즈 따로 모아서 책 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발해서. 네. 네. 청취자 퀴즈 정답 당첨자는요. 방송 참여 신청도 함께 해주셨던 애청자 신진화 기아람님입니다. 공정원 제비뽑기로 결정된 방송 참여라 아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신진아님께는 관객 모독 연극 관람권 보내드리고요. 기아람님께는 나는 시민 기자다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두 분을 제치고 오늘 송지 씨가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 저기 남긴 기자님들. 남긴 네, 기자님도 있었죠. 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할 때가 됐는데요. 네네. 송지 씨 오늘 소감 좀 말씀해 보시죠. 네. 어땠어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저도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긴장을 전혀 안 하고 너무 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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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20회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양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또 탐날 것 같아요. 취중진담 10회 특집을 노려보세요. 네네. 아니
귀차니즘 10회 특집이나. 아,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니 근데 우리는 처음 할 네. 때 우리는 되게 많이 떨렸는데 네, 아니,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그거 자연스럽게 알겠는데? 하지? 이쪽으로 좀 비결이 뭐야? 금지약물 먹고 온 것 같아. 스테로이드 같은 거. 네. 자,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오늘 그 사연 소개된 기사 읽으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료비 문제 참 심각한 문제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공약까지 나왔는데요. 근데 환자하고 병원의 이해가 달라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네. 원칙을 세우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병원비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더는 애타게 하지 말고 평소 자랑해온 대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클럽에 가입하려는 분은 02-733-5505로 건 후 내선 275번을 누르면 됩니다. 이털남 시즌3 목요일 순서 사이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 특별 출연 송지희,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